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남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에 지금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저의 이력을 한 장으로 소개를 한 게 있는데 이미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독일로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서 바이오 기업 두 개를 다니고 지금 이제 한남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약간 앞서 두 분의 연사님과 살짝 그 포인트가 달라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나는 너무 평범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3학년 때부터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도 될지 말지를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데 꿈을 꿔볼까?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나이에 맞게 재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 사고, 차 사고,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던 일드가 있는데 오센이라고 이 아오이유 배우가 나오는 이제 일드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꿈이라는 것, 가치라는 건 한번 양보하고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대사에 맞게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처럼 저도 그냥 대학원을 갔어요. 내 꿈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자대 대학원을 갔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대 출신인데 더 좋은 학교를 고려를 해보다가 자대 대학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실험실은 이제 대학교는 고교 수능 커트라인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지만 실험실은 개별 실험실마다 연구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대 대학원에도 충분히 연구 잘하는 실험실이 있다면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적응이 쉽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멘탈 관리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대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석사 때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뭐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탈인산화 효소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고, 그게 이제 윈트 신호 전달이라는 신호 전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박사 과정 때는 제가 발견한 게 세포 수준이 아니라 개체 수준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를 좀 연구를 확장하고 싶어서 질병 모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이 이제 E형 신경 섬유종이라는 모델이었고, 여기 뭐 아시는 분 있을 테지만 엘리펀트맨이라고 하는 요 실제 인물이 E형 신경 섬유종을 이제 알아서 머리나 이제 사지가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질병을 알았죠. 이 질병에서 이제 윈트 신호 전달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을 이제 개구리를 선택을 했고 또한 그 실제 E형 신경 섬유종 환자 샘플을 구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과정 때 이 개구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시대가 이미 생쥐 유전학이 꼽히던 시절이라 그때에 남들이 다 하는 흐름을 타지 않고 제가 개구리, 뭐 양서류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질병 모델로 삼는다는 거에 대해서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포닥을 좋은데 못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저찌 그래도 디펜스를 하고 박사 학위를 따서 포닥을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한 기준은 이제 전 세계에서 국가 상관없이 정말 가고 싶은 실험실을 좀 추려서 지원서를 다 냈고 잘 안 됐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보고 싶은 나라를 좀 정하자.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나았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제 정한 다음에 유럽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실험실을 쭉 추려서 이렇게 20군데, 25군데를 지원했고, 최종 인터뷰 3번의 기회를 받아서 그중에 이제 독일 암연구소에서 최종 오퍼를 받았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이 이제 크리스토프 니얼스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왜 뽑았는지, 저한테 오퍼를 3일 만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뽑았지? 하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뽑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에서 전통적인 동물 모델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뚝심 있게 실험을 하고, 탈인산화 효소 같이 어려운 주제에도 그냥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애가 있구나. 얘를 뽑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좀 끈기 있게 하겠다 싶어서 뽑았대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대구리를 동물 모델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지도 교수님과 많이 다툼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포닥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그런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됐죠.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어서 반드시 좀 그때 트렌디한 걸 쫓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거를 묵묵히 완수해서 경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암연구소로 포닥을 갔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여기 이제 센터에 살았고 암연구소는 이제 강을 건너서 있는 곳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한 7년 반 정도를 포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포닥을 갔을 때 도시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런 로맨틱한 도시에서 초반 6개월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 이제 눈을 이제 어느 날 떠보니까 제가 독어를 못하고 유럽인들 천지인 이 아시아 소수자에다가 중국인들처럼 커뮤니티가 거대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친구도 없었죠. 그래서 절대 고독이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살짝 이제 디프레션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이제 독일,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 대만 출신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러시아랑 스페인 영어는 정말 안 들려서 디스커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인 행동이 발현이 되고 그러면 유럽 애들은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쟤는 소셜한 걸 싫어하는 앤가 보다 하고 놔둡니다. 그래서 안 불러요.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소외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됐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는 이런 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네, 발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이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 이제 누구에게나 통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이런 액티비티 있는데 같이 가자. 해서 재밌게 놀았고,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애들이 이제 저를 찾기 시작하고, 애들이랑 놀게 되니까 영어도 늘고 잘 들리게 되고 디스커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더 저를 그들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포닥 거의 마칠 때쯤에는 랩 트레디션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그런 이제 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맥을 이런 식으로 저도 잘 쌓아놨어요. 동료를 쌓아놓은 거죠. 그게 좀 포닥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술만 먹고 논 게 아니고 이제 연구도 열심히 해서 이제 논문 두 편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연도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2014년에 포닥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6년 동안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닥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없는 채로 6년을 버티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면서, 연구가 재밌어야 되는데,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생계 유지 수단이 좀 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꿈을 꾸고 달려왔는데 이제 꿈이 아니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포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닥 시작하고 한 2, 3년 동안의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주제는 좀 글러먹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좀 길게 끌었어요. 내가 시작한 거를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끌다가
여기 독일에서도 13년 룰이라는 게 있어서 만년 포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2021년에 계약 해지가 될 거야 라는 통보를 그래도 이제 2년 전에 해줍니다. 정말 준비 2년 동안 하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산업체로 가야겠다. 요런 커리어로는 교수가 될 수 없으니까 산업체로 가야겠다 하고 하던 거를 마무리 지어서 논문 두 편을 이제 연달아 내고 디캡셋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산업체로 커리어 전환을 결심을 하고요.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라는 기준을 세 군데를 세웠어요. 첫째는 첨단 바이오를 하는 데를 가야겠다. 라는 기준을 세웠고, 두 번째는 내가 포닥대한 이 나의 전문성에 맞는 곳,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는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재밌어 보이는 곳이라는 게 제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 하나의 가치입니다. 포닥을 갈 때도 재밌어서 간 거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재밌어 보이는 곳으로 항상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취직 도전을 많이 했어요. 130군데나 지원을 했고 여기 보면 뭐 다 리젝 써 있죠. 근데 최종 면접을 세 곳을 이제 봐서 다 떨어졌는데 그때 쌓았던 경험이 한국에서 취직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30군데나 지원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이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면 이제 네트워킹이 좀 부족했고 독어가 실력이 안 됐고요. 아까 독일 문화를 말씀하셨지만 문화를 좀 녹아들지 못했어요. 워라밸이 없었고 뭐 스포츠 활동을 저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독일 문화에 맞지 않았다라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면접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요 시간 동안. 링크드인 프리미엄을 사용한 게 되게 저는 좋았고요. 링크드인 프리미엄이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많이 이제 컨텐츠가 개발되어 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의 면접도 외국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 프리미엄의 면접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취업을 실패하고 비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회사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세웠던 기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으니까 요거에 맞는 회사를 저는 골랐습니다. 엑소좀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갔고 그 기업이 마침 박사급 분자세포 생물학 전문가를 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전문성과 적합하였을 뿐더러 엑소즘이라는 확장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엑소즘 치료제라는 게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마침 이 회사에 제 실험실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도 근데 이 회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이 회사가 대전에 있는 회사에 해외 포닥이 온다고? 라고 깜짝 놀라서 바로 이제 리더급 화상 면접을 준비하고 제 경력을 소개하고 회사 당면 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해서 바로 팀 리더 면접을 봐서 업무 범위를 조율한 후에 대표님 면접은 그냥 형식상으로 본 후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차세대 엑소즘 치료제 개발 연구 팀장으로서 재직을 했고요. 한 2년여 근무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디테일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회사, 바이오텍에서 연구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대기업과 소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연구를 해야 되고, 대기업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팀장으로서 팀원과 계속 이제 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포스닥 때 좀 좌절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포스닥 때 제가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그걸 깨기 위해서 좀 네트워킹을 쌓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팀장이 되었을 때 팀원들과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을 끊임없이 하면서 팀워크가 많이 좋아져서
성과도 많이 내고, 회사에서도 빨리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 하고, 그래서 되게 이 회사에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고 성취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직할 때 이제 팀원들이 이렇게 감사 표시도 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엑소좀을 연구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너무 미래의 일인 거예요. 엑소좀으로 약이 되려면 한 20년 후인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멀리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하면 신약 개발 전주기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커리어 정체가 오겠다. 내가 뭐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니 빨리 커리어 개발을 하려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필드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찾아본 게 항체약물 적합체, ADC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를 연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또 대전에 있어요. 이 회사는 여전히 첨단 바이오고, 엑소좀 신약과는 다르게 단백질 의약품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 ADC 경쟁의 한복판에 나를 밀어넣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놈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래야 다음 커리어의 길도 열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ADC가.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 지원하게 된 거는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R&D 총괄 리더가 보스턴에 계시는 미국인이신데 이분과 면접을 봤습니다. 이분은 면접 스타일이 360도 면접이라고 해서 저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면접 스타일을 취하셨고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접합 팀 리더 역시 보스턴에 계시는 이스라엘 여성분이신데 이분과 면접을 또 360도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 난 후에 대전에 있는 한국 본사에 찾아가서 대면 면접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R&D 리더급들이 다 참석을 하고 팀원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그 팀원들의 전원 동의 하에 합격이 입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대면 발표 및 360도 면접을 팀원들까지 다 본 다음에 뭐 기다렸다가 입사 통보가 와서 입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입사 프로세스가 신기한 이런 회사였습니다. ADC라는 거는 이제 뭐 배트맨 영화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핵폭탄을 도시에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배트맨이 자기 비행기를 몰고 핵폭탄을 싣고 저 먼 바다에 가서 투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이 요런 이 약물과 같은 건데 항암제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 투여가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암에만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도 센서로서 항체를 쓰는 요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회사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를 맡아서 연구 개발을 담당했고요. 이렇게 한 반년 정도 연구 개발을 수행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로 한남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라는 학과가 3년 전에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팀원들과 끈끈하게 지내고 성과가 좋으니까 거기 계시는 연구소장님이 너 같은 사람은 학계로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요 정보를 저한테 물어다 주셨어요. 요런 과가 있는데 신설과니까 당신이 김 박사는 아카데미 경력도 있고 해외 포닥 경력에다가 바이오텍 한 군데 이렇게 경력이 있으니 조합이 좋다. 요과에 좀 맞는 것 같다.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덜컥 이제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항상 제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더니 동물 모델을 해서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포닥을 갈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포닥은 좋은 곳으로 갔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카데미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냥 대전에 있는 재밌어 보이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대전에 있는 회사들은 항상 인재를 구하기 힘들어 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교 이남으로 내려오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대전에는 항상 인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포닥 경력이 많은 제가 대전 회사에 지원하니까 거기서 바로 리더급이 소집돼서 화상 면접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조건에 저를 데려와 주셨고요. 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리아스와 오름이라는 대전에 있는 바이오텍 두 군데에 취직해서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이 두 군데가 둘 다 첨단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한남대학교 같은 지방 사립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바이오 제약공학과 같은 융합 학과를 만들었는데 지역 기업의 요구를 잘 알 것만 같고, 네트워킹도 잘 될 것 같고, 애들을 지역에 취업시키기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수업에 녹여서 강의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보셨고, 또 항상 제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고 나오기 때문에 래퍼 책을 해보니 좀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와서 저를 최종 선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뭔가 전략을 세우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재밌어 보이는 거, 그리고 항상 꿈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언제나 중요 포인트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냥 질문들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포잡들이 많으셔서 이미 이 질문은 필요 없겠지만, 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이제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고요.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을 용기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계속 해도 되나?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대마불사라는 말을 정말 믿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우주와 같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포닥 6년 동안 논문이 없을 때 계약 해지의 위기에 몰렸을 때 제 랩 멤버들이 보스한테 찾아가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결정적일 때 도움이 돼요. 그런 좀 말씀들과 질문거리를 던지면서 저의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경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